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꾸준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있고요. 또 주택 보유세 부담도 증가되고 이사 공급 대책 등등 대형 변수가 이달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좀 우리가 이제 방향을 짐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저희 부동산 온에어 통해서 시장의 흐름 빠르게 만나보시고 또 빠른 투자 정보, 빠른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전해드릴게요. 미리 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두 지역 가실 건데요. 보시는 두 곳, 용산구 동자동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산구 청파동에서 상가주택까지 저희는 1부에서는 용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또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무료 전화 이용하시거나 문자는 100원 들어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용산 얘기로 가득 꾸며드릴 거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용산구 동자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위치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3분, 시세가 13억에서 16억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자동을 시작으로 오늘 용산 얘기 들려주실 분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역 마스터 플랜, 서울역 통합 개발이죠. 서울역 통합 개발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변의 투자처와 투자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산구 동자동, 최근에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된 동네입니다. 이제 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그런 동자동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편으로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꼬마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지가 한 20평 정도, 내 땅의 토지가 9평형 기준으로 20평 정도 되고 그 위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작은 꼬마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세가 토지 지분가로 해서 한 6,500에서 한 7,000, 8,000대까지 형성이 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매가로 봤을 때 한 13억에서 한 15, 16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대출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 한 5억에서 7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상가 건물,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주택이 1주택자가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용산 동자동 서울역 인근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서울역 통합 개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대형 개발 호재가 움직이면서 간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직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직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추천 포인트, 우리가 방송에서 또는 부동산을 사러 가서 역세권이다, 직주 근접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초역세권이에요. 무려 12개의 지하철역도 철도역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것보다 더 요약된 포인트가 뭐냐? 상업지역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의 용도가 20평이라고 그랬죠? 20평 정도 되는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에 깔려 있다는 부분이에요. 상업지역에 깔려 있는데 가격이 평당
6,500에서 많게는 뭐 8,000대, 조금 더 서울역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1억 이상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땐 그 안에서 가장 저가의 가격을 봤을 때 한 6,500 정도가 되는데, 실제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은 토지의 용도 자체가 우리가 주택 부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주하시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적률이 한 2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600%, 800%, 1000% 서울시 기준을 했을 때 뭐 이 정도가 나오는데, 도시권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좀 떨어지죠. 500%, 700%, 900% 뭐 이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린상업지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2종 주거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넓은 면적이다. 내가 20평을 사지만은 20평을 매입을 하지만은 실제로 40평, 50평 정도, 60평 정도를 매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용적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서울역 관련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은요, 실제 이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쪽에 기존 서울역을 보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하화하면서 환승 시스템을 거쳐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역에서 쭉 이어지는 용산역까지 철도 지하화를 거치는 부분, 그리고 현재 7017에서 이어져 있는 도로를 서울역과 바로 연계시키는 그런 네 가지 부분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스 기능 도입이라고 하어 있는 이 북부 역세권 개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동안 서울시와 코레일이 계속 협의를 걸쳤었는데, 얼마 전이죠. 3월 28일 날 서울시에서 확정했다고 발표가 나면서 2022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6년에 완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 부분이 이제 진일보하고 뭐 실제적으로 공사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부 역세권 개발 관련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서울역을 철도에 대한 환승 시스템 정비, 그리고 기존 서울역에 대한 보존, 뭐 그런 부분들이고, 아래쪽에 장래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남부 역세권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역 개발의 어떤 세 가지 큰 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내년이죠. 2022년부터 2026년에 공사를 해서 2026년에 완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을 공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마이스 산업, 쉬운 말로 강남에 있는 삼성동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삼성동의 무역센터와 그 주변의 호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차장 또는 지나가는 철도의 어떤 그 지상 구간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직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전체 연면적의 한 50% 정도, 그리고 업무와 상업 관련된 지역이 면적의 한 20% 정도, 그리고 주거죠. 오피스텔 관련된 부분이 30% 형성이 돼서 전체 중에 70%가 업무 시설로 좀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강남의 무역센터가 삼성동의 무역센터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으로 오면서 강북의 랜드마크로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수요가, 직장인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즉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서울역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 서울역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뭐 KTX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부선 철도,
이런 부분이 연결해서 7개의 철도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5개의 철도 노선이 추가가 됩니다. 무려 12개의 철도 노선 추가가 되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다종권에서 뭐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로서 12개의 철도 노선을 타고 대한민국 제주도 정도를 빼고 나서는 2시간 이내, 뭐 제주도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공항을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니까요. 2시간 이내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서울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GTX 노선 A 노선과 B 노선이 서울역으로 직접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신분당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공사 중인 이 부분이 연장을 돼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서북부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과 강남권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12개의 다중 역세권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북부 역세권 개발 지상으로 개발이 되죠. 강남 무역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서울역 통합 역사 관련된 부분이 지하 시설로 지하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환승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 실제 현재로는 10분에서 12분 정도 환승하는 부분이 빠르게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로 3분의 1로 좀 줄여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환승 시스템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고, 특히 우리 그 투자자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남부 역세권입니다. 남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상에 철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지상 공간이 개발이 되는 이런 그 구상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장래 수요 대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 부분이 남부 역세권 관련된 부분은 철도 정비창 그리고 서울역 개발권과 관련해서 이 후보지 형식으로 남겨놓는 그런 지역이다. 즉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남부 역세권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울역 역사 관련된 부분, 아래쪽에 이제 그 남부 역세권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변을 보게 되면은 실제 그 기존의 서울역 전면이라든지 지금 불개제가 친 지역들이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실제 업무시설 많이 개발이 좀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 가격이 상당히 높게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자, 그리고 주택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서우암 특별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히 이제 동자동 관련되어 있는 뭐 역세권 개발, 뭐 이런 부분 리사 대책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 그리고 청파동 일가권과 서부역 특별 계획구역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상당히 좀 고가로 올라 있습니다. 뭐 지분가로 따지게 되면은 무려 평당 1억 이상 정도 되는 지분가이기 때문에 지분가가 상당히 높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 자체가 이종이라는 얘기예요. 토지가 이종은 용적률이 서울시 기준으로 200%, 뭐 국토부 기준으로는 250% 정도가 되는 뭐 이런 정도 부분이 되는데, 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여기에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그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 부분에 곱하기 2배에서 3배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서계동권이나 청파동권 이런 부분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역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 여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 서울역 개발과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역 12개 이용은 충분하다. 그리고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그에 따르는 수요 증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무역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많은 그 업무 시설들이 필요로 하겠죠. 소형 건물들이나 뭐 소형 사무실 그리고 주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지역이다. 게다가 현재 그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그 주택 수 규제, 부동산의 주택 수 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 게다가 대출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북부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나면서 이제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요,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지분 20평 정도 되는 물건의 저가가 평당 한 6,500 정도, 매가 한 13억 정도 나오는데, 현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은 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보고 뭐 7억에서 6억대 정도 대출이 좀 나온다라고 보고, 실제 투자금 뭐 한 6억에서 7억대 정도로 투자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현재 그 주변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 13에서 16억 정도. 자, 그리고 대출이 뭐 7억에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고, 투자금 한 5억에서 7억 정도 보시는데, 대출을 조금 많이 받는 것보다는 대출을 좀 줄이고 자기 투자금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 수익 가치가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동자동의 작은 꼬마 건물, 꼬마 빌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로변에 있어서 가시성이 좋은 근린생활시설 용산 안에서 동자동에서 얘기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이번 용산구 청파동으로 옮겨갑니다. 상가주택이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7억 3천에서 9억 선.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파동에서 상가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 앞 시간에는 서울역 관련돼 있는 이 전면 쪽 한강대로변을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번 시간은 과거 서울역에 있는 후면 서부역 방향이죠. 그 지역이 이제 서계동과 청파동 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청파동 쪽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파동 쪽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좀 되어 있고,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상가 주택이다. 자, 그리고 더 매력 있는 것은 지분이 43제곱미터예요. 우리가 구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평 정도 되는 작은 토지 위에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상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변의 시세가 평당 한 뭐 5천대에서 한 7천대 정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뭐 매가로 보게 되면 7억 초반에서 8억 9억대 정도 가고, 실제 그 대출을 감안하게 되면은 3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파동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자동권과 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의 힘, 그리고 서울역 개발, 북부역세권 개발, 환승시스템 개발, 뭐 철도 지하화, 이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혜택을 같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다. 게다가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게 예상이 좀 된다. 자,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대로변에서 용산에서 지하철과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 안에서 매가 뭐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용산에 와보시게 되면은요, 작은 빌라 하나도 현재 5, 6억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를 빼고 나게 되면은 한 3억에서 4억, 조금 인기가 좋은 데는 4억에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실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건물을 뭐 3, 4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이죠. 그 이유가 대출이,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 물건 역시 대로변에 위치하고 서울역 개발, 용산민족공원 개발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호재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좀 보시면 되겠고, 본 건물이 상당히 좀 용산 건물 같은 경우 노후도가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건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가격이 싸다는 부분이에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냐? 자, 실제 보시게 되면은
3.5% 정도 수익성이 나와요. 우리가 지방에서 3.5%라고 하면 별로 안 높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에서 3.5% 정도 수익성이면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강남이나 용산 쪽에서. 특히 용산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2% 미만, 뭐 1.5%, 1.8%, 요 정도가 수익성이 나오는데 그거의 2배 정도 수준인 3.5%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다. 게다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가를 높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이라고 했는데 주택이 싫다, 주택 규제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올 근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이 부분이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현재 좀 많이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되고 위에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이 물건이 대로변에 있어요. 용산에서 대로변에.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가치에 있다. 게다가 수익성도 월세가 잘 나와서 3.5% 정도 된다. 게다가 서울역 개발, 민족공원 개발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어떤 서울역 개발, 민족공원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좀 될 텐데요. 그에 따른 가치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무권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되는 작은 건물, 상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가가 7억 3천 정도 보시고, 그 주변에 건물이 조금 높은 것들은 뭐 9억대 정도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물건이 상당히 좀 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월세는 뭐 한 150에서 한 250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예상 대출 금액이 뭐 매가의 한 50% 정도가 현재 대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신용에 따라서, 자, 그렇게 감안했을 때 3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 3억 5천 가지고 용산에 와서 빌라 사기도 어렵습니다. 물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지분가가 지금 한 6천 정도 평당가가 좀 가는데 본 물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고수익의 상가 주택이다. 어디에? 용산 청파동 대로변입니다. 네, 이렇게 청파동 얘기까지 용산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저 오늘 용산에 대한 자세한 얘기로 풀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정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4분 38초, 39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무료 전화고요. 문자는 100원 들어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분 두 곳 가실 거예요. 제가 지역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만나보실 곳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기다리고 있어요. 양평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뉴타운이죠. 성북구 장위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보다는 내일, 즉 미래가 기대되는 두 지역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실 곳은 영등포구에서 출발합니다. 양평동이고요. 투룸 오피스텔 5호선 양평역 이용하시면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3억 6,300에서 3억 6,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등포입니다. 어디서 오시거나 여기 접근이 좋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를 많이 품고 있는 곳이거든요. 투자적인 매력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인 영등포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만큼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소형 주택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 뉴타운 사업과 또 제휴뽑기 지하화 산업,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파크원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투자금이 많이 오른 영등포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초소액 투자금으로 초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니 해도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의 첫 걸음마를 떼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액적인 매력도 있지요. 그리고 누구나 아실 법한 핵심 지역이지요. 게다가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두고 있으니까 투자의 안정성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려주셨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입니다. 강남과 사대문과 영등포 지역. 이 세 개 지역은 서울에서 키워보겠다, 개발시켜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둔 곳이거든요. 그 중에 한 점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본부장님, 주변의 기반 시설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맨하튼 또 금융 1번지인 여의도의 탄탄한 배우 수요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서울 2030 도시플랜 발표에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됨에 따라 프리미엄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도심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재생 및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소형 주택, 이쪽 지역은 임대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하철 5호선 이용이 가능한 양평역에서 도보 약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지역인 양평 12구역, 13구역, 14구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 13과 14구역이 지난 1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주변에 많은 변화와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한번 살펴보시면 타임스퀘어와 또 대형 백화점인 롯데 신세계 백화점, 또 대학병원과 영등포 먹자골목까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녹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양천병공원과 한강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겠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호재도 계획이 돼 있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또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쪽의 기반 시설까지도 함께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이잖아요. 5호선 양평역을 또 서울 그 핵심 그 직장군으로 들어가는 5호선이잖아요. 광화문까지 연결되는 그 5호선 양평역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여의도의 직장인들 데려올 수 있어서 고소득 임차인들까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든 월세든 임대 시장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뭐 이렇게 결혼을 미루시는 싱글족도 많으시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미루시는 딩크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택이 점점점 더 필요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요를 품고 있는 곳 영등포구 양평동이고요. 이 지역이 수요층도 많지만 호재도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개발 계획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3도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호재 또한 넘쳐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 지역 바로 앞에는 양평동 재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중 양평 13구역과 14구역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특히나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본 지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동반 상승 효과도 직접적으로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의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파크원이 올해 2월에 오픈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 창출 인원만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영등포 지역의 소형주택은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여의도의 MBC가 떠난 부지도 현재 주상복합과 오피스 상업시설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이를 받쳐주는 교통망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7.6km 구간을 지하 도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나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이렇게 지화된다라고 하면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40분 걸리던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지하화되면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이 공원으로 인해서 쾌적해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연남동 일대에 생긴 공원에 연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경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센트럴파크로 떠올라 문화와 상업, 전시 공간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도 현재 지하화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 간선도로 중 가장 많이 밀리는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화 공사도 8월 달에 끝나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땅속으로 뚫리는 대심도 터널 중 국내 최대 길이인 서부 간선도로 지하철도는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교 사이에 약 10km 구간에 왕복 4차로로 준공됩니다. 최대 지하 약 80m의 대심도 터널이 뚫리게 되면 평균 12만 대에 달하는 교통 경체의 대명사가 같았던 서부 간선도로의 교통량 절반이 지하로 분산되면서 교통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신안산선도 2023년 개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1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안산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영등포가 주목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양평동 자체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개발 효과를 고스란히 데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교통적인 부분까지도 채비를 한다라는 거죠. 지하철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면 뭐 그 57분 교통정보에서 늘 얘기하는 거죠.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물복길 서부간선도로가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위는 공원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그런 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집에 투자하면 괜찮을런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셔서 입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 지역은 개발 호재가 넘치는 곳인데 그러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인지 또 내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적인 부담이 없게끔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을 잘 찾아보십사 얘기를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늘 부동산 투자는 임장활동이 필수다라는 거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예전에 기억하시는 그 영등포의 분위기와 또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기반 시설도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제 금액적인 구조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 경쟁력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양평동 투룸 오피스텔의 지역 매매가 시세는 3억 6,3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3억 5,8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시주자금 약 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시주자금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젊은 20, 30대 젊은 임차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의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임차인을 두는 곳, 월세 시장도 탄탄하고요. 만약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정말 초소액 투자로 갭 투자 가능한 영등포구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5호선 양평역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의 조건도 합격, 그리고 소형주택으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서울 시내 최대 뉴타운입니다. 장이 뉴타운을 품고 있는 곳 성북구 장이동으로 갑니다.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미아 사거리역 이용하시면 걸어서 7분 거리,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5천대. 지금부터 성북구 장이동 얘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장이동입니다. 아마 지금 가보시면 좀 노후되고 낙후된 곳들이 눈에 띌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될 모습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역이었습니다. 장이 뉴타운이 일부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추진이 확정된 지역만 해도 1만 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라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이 12구역은 재개발이 해제가 됐지만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장이 뉴타운과 이문 뉴타운 또 기름 뉴타운 등 재개발 이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 많아서 공실 걱정 또한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뉴타운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GTX-C 노선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곳은 향후 강북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강북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성북구 장이동이에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 12구역이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만 곧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라는 거. 어디쯤인지 저희가 입지 여건 보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현장은 장이 뉴타운 중 12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구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재개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곳입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장이 뉴타운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인 강원대 역세권 복합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에서 도보 약 7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동북선 경전철로 인해서 신설되는 역이 도보 약 1분 정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만 5군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용 인구만 해도 9만 명에 달하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 현장 인근에 이마트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 등이 위치해 있고 또 오동 근린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등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숲세권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주변에 있어서 모든 편시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큰 대학 병원도 끼고 있으니까 병원 이용도 편리할 것 같고요. 그 병원의 의료진들도 이 집에 거주하기를 또 희망하지 않을까, 여러 임차인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기반시설 잘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데다가 대학교도 풍부해서 대학생 임차 수요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도 재개발이 되면은 그곳에 계시는 분들 멀리 안 가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오실 만한 이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장이동에서 1.5룸 소형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탄탄하니만큼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호재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이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뉴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였습니다. 현재는 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있어서 기존의 반 정도로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추진이 확정된 곳들만 해도 10,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입주한 곳들은 현재 30평대 아파트 기준 거래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이것 또한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12구역은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인데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약 4만 5천여 평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약 2조 6천억에 달하는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물류부지를 주거와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동부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상 약 46층의 복합 건물과 총 약 2,5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산업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동부간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고속화 도로와 간선도로의 이원화로 지하화를 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역 내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중랑천의 자연성 회복 및 차량 정체와 도로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지하화에 따라서 중랑천의 약 22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 면적 증가와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GTX-C 노선이 완공이 되고 나면 광운대에서 삼성역까지 약 8분 30초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면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또 올해 착공이 들어간 동북선 경전철은 1호선, 2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겠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강남과의 연계, 강남과의 접근성이잖아요. 그 부분을 그 경전철과 GTX가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탄탄한 철도 교통의 호재를 품고 있을 뿐더러 앞서 저희가 이제 영등포 얘기하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만나보는 성북구는 동부간선도로가 또 지하화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습 정체 구간들이 이제는 뻥 뚫리면서 그 위는 공원이 되고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 뉴타운의 개발까지도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다 조합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북의 중심지로 이 성북구가 우뚝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장위동에서 얘기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또 호재 많은 개발 계획 많은 장위동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 집중하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위 12구역은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 재지정이 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12구역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풀 옵션으로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임대 수요 풍부한지 또 이런 거 안정적인 임대 가능한지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구간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좀 이게 고수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서 재개발의 중심지 서울시내 최대 뉴타운이라는 장위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장위동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이 노후돼서 차익도 실현시켜줄 수 있을 텐데 임대 놓기 좋으려면 무엇보다 신축이어야 하잖아요. 풀 옵션으로 갖추고 있다면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 수요 많고 직장인 수요 많은 곳에서 지하철역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이용할 수 있는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 우리가 금액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약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희수자금 약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에서 6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자금 약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워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좀 매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호재를 갖고 있는 곳, 개발 계획이 탄탄한 곳에서 너무 거액 아닌 소형 주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5룸 다세대 주택, 임대 놓기 좋은 환경에서 임대 놓기 좋은 물건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이었고요. 앞서서는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서울의 핵심 지역 양평동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1대1 부동산 투자 상담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2부 순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억대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투자 상담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방송 정말 많은 정보를 함께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